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 어떤 구절이 귀에 들어오시던가요? 일단 통합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 얘기를 무려 21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취임식의 그 취임사에서 이 통합 부분이 그닥 강조되지 않았다라는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처럼 마치 통합 이 메시지를 21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역대 정권들이 손댔다가 실패하고 그러나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 중에서 안보 문제를 빼놓고 그다음 내치 부분에서 당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다 경제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 사회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고 정치 문제, 선거하고도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연금 첫 번째. 연금 이거요. 지금 고갈돼서 저 우물 밑바닥에 거의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이거 하다가는 이제 우리 자식 세대들 뭐 5년 뒤, 10년 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일부 계층이 아마 세대별 그 전쟁이 지금까지 선거 국면에서 나타나는 건 전쟁도 아닙니다. 연금이 뭔가 이게 뭐 어그러져 가지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연금 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여러 연금들이 있지요. 이거 빨리 손잡아야 되는데 다 이익에 첨예하게 맞붙이고 있기 때문에 정권들이 손을 대려다가 뒤로 물러서고 대려다가 뒤로서 물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겁니다. 빨리 손봐야 됩니다. 뭐 연금을 전체를 통합을 하든 아니면 세분화해서 통합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든 어떻게 하든 뭐 연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요즘 젊은 층들은 연금 가입 안 하고 이탈하는 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 국가의 연금 못 믿겠어. 내가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내는데 내가 60대 돼가지고 이 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보장 하나도 없다. 난 돈 못 낸다. 이러면 새로 유입되는 인구와 그 연금 납입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세계의 으뜸이었는데 이러다가는 가장 먼저 연금 제도가 붕괴되는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선거하고 맞물릴 때마다 혹시라도 연금에 손댔다가 표를 잃어버릴까 봐 이거 손대야 됩니다. 이것도 정권 초기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노동개혁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유연성이 저 바닥에 해당합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할 때 많이 뽑아야 되고 또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는 순발력 있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인권은 보장해야 되고 그들의 처우 개선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노동 유연성 이걸 빨리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귀족 노조들 이 노조 천하가 돼 가지고 그 노조가 자기네들 철밥통을 가진 귀족 노조들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해 가지고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외국 투자 유치가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때 누차 강조했던 것이 내가 대통령만 되면 첫 번째로 노동개혁하겠다 그랬었습니다. 귀족 노조 내가 타파하겠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그 총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노조하고 1대1로 맞붙어가지고 노조 영국병을 그 심화시킨 노조 이걸 깨내는 것이었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개혁.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교육 전문가시죠. 왜?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빨리 교육개혁해야 되고, 지금 과잉된 부분의 그 대학교의 그 입학생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대학들 속아줄 건 미리 빨리빨리 속아주고, 대학 입시 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난맥상을 거듭해 왔는데 그렇게 분열되고 혼선을 빚고 있는 이런 입시 제도 빨리 손봐야 됩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교과서가 좌파 쪽으로 뭐 말도 없이 편향되어 있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잡아야 되고, 그래서 교육개혁도 지금 말도 없이, 정말 말할 수도 없이 필요한 거고, 특히 6월 1일에 있어서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 도지사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감 선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울시장보다 서울시 교육감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항용 이 광역단체장에 관심이 쏠린 나머지 교육감 선거가 뒤로 밀릴 때가 있는데요. 관심도 있어서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하겠다. 박수를 보냅니다.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치고, 그 제1성으로 국회를 향해서 세 가지 개혁을 얘기했다는 거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안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은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핵 가발을 할 수 있는 5년 동안의 시간을 벌어준 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말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야 됩니다. 한반도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는 북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한반도 뭐 평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대통령 입에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정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인지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 있죠. 하루에 이 발열자, 북한에서는 뭐 유열자, 열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모양이에요. 북한도 참 말장난 잘하는 말장난 공화국인데요. 거기에 지금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구 대비 어마어마한. 그리고 북한의 시스템상 이런 그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일수록 이런 고난이 닥쳐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기본 시스템, 기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걸 넘어갈 수 있지만,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면 하루에 3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일정 기간 지속이 되면은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고려 없이 내놓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지원을 위해서 국내 상황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59조 4천억, 59조 4천억. 이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진단 검사비, 입원 치료비, 치료제 100만 명분 확보, 민생 안전, 그다음에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손실보상 사각지대 89만 명,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 585만 명의 추가 지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평 변호사, 여러분 다들 아시죠? 신평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 사실은 어쩌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 무엇이 중헌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중헌 게 아니라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중하다. 윤석열 정부의 계륵이다. 이준석은 윤석열 정부의 계륵. 살이 일부 붙어 있기는 한데 그게 갈비뼈에 붙어 있는 살이어서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챙겨놓기도 뭐하고 이게 계륵 아닙니까? 닭고기살에 붙어 있는 그 부분. 성매매는 남자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일부 인식이 있었던 때에서 많은 세월이 지나갔다. 근 20년 전인 2004년에 이미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것이라고 비난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옳다고 보십니까? 현행 법률에 의하면 분명히 성매매가 처벌된다고 규정되었고 이준석 대표가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성상납은 성매매에 덧붙여 뇌물죄가 붙어있는 더 고약한 범죄 형태인 것이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다른 중대한 혐의도 씌워져 있다. 증거 인멸, 7억 원인가 주기로 했다면서요. 투자 유치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무슨 이비인후과에. 이거는 뇌물을 공여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신평 변호사 얘기를 계속 들어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기미가 없다. 상황이 이러면 어찌 조국 교수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라는 주장이 얼토당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제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고 있다. 계륵 처지가 된 이준석 대표를 계속 옹호하는 것이 초래할 위험성을 여당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네, 신랄하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발언을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현 시장이기도 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조작의 덩어리이고 존재 자체가 조작이고 조작의 화신이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입에서 대체적으로 점잖은 편에 속하죠.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인치고는 막말을 하는 쪽하고는 거리가 먼데 오늘은 아주 작심을 하고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은 조작의 덩어리고 존재 자체가 조작이랍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인천 지금 출마해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동연은 일꾼이고 상대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말하는데요. 뭘 하시던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이것도 보면은 점잖지 못하게 비아냥되는 건데 김은혜 후보를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다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서울도 그렇죠. 저는 오세훈 시장 하면 세금 둥둥섬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기 한강섬에 있는 그 시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자 이것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세금 둥둥섬
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빛섬은 민간 투자 사업이다.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간 게 없다. 그것을 세금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금 둥둥섬을 만든 그 엄청난 조작.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는 조작의 덩어리요, 존재 자체가 조작이요, 조작의 화신이다.